낭모닝. 챗 GPT 쓰는 사람 엿됐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구글 AI 생성 저질 콘텐츠 겨냥한 알고리즘 개편 단행, 교묘한 방법은 항상 있을 것 지적도, GPT로 월 100만원 블로그 수익, 구글 칼 빼들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글은 지난 5일 정책 변경 공지를 통해서 대대적인 알고리즘 개편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규모 콘텐츠 남용 사례를 식별해서 검색 결과 상단에 뜨지 않도록 노출 순위를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노출 자체를 막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블로그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챗 GPT로 월 100만원 버는 방법, 몇백만원 버는 방법, 하루에도 글을 50개, 100개씩 자동으로 막 써주는 이런 자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건데, 애드센스,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챗 GPT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항상 얘기를 했죠. 애드센스 승인 받는 것까지는 챗GPT를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글을 써도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수익 나는 거나 조회수 관련해서는 챗GPT를 사용하면은 어렵다. 검색 노출도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글을 읽었을 때 이게 정말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이 담겨 있는 글인지 또는 로봇을 참고를 해서 글을 쓴 건지 약간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글을 무조건 많이 쓴다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부가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동화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유튜브 쇼츠도 마찬가지죠. AI나 자동화 기술을 많이 이용해서 무조건 개수로 때려박아서 하루에 10개, 20개씩 찍어서 공장식으로 편하게 그냥 숫자적으로 많이 업로드를 하고 그 중에서 몇 개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돈을 번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결국 정도의 길이 아니잖아요.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얘기로 잠깐 지금 해볼게요. 네이버는 구분 못해요. 그래서 챗GPT 거 보고 뺏기다가 말투랑 일부 글만 한두 줄만 좀 바꾸던지 내 생각을 약간만 추가해도 분간을 못하고, 그림도 마찬가지로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주제에 맞지 않는 그림을 그냥 갖다가 넣어도 구분을 못하고 그냥 블로그 점수를 높게 주기 때문에 네이버는 아직 멀었다. 방문자 프로그램도 못 잡고 AI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 전혀 인식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자동 프로그램으로 하루에 블로그를 수십 개, 수백 개씩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 이웃이나 댓글 관리까지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해서 블로그 지수를 올리고 수십 개씩 계속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이버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구글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라는 걸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구글이 개편을 단행한 이유가 인기 키워드를 조합해서 검색 결과 상단에 뜨는 것을 노려 광고 수익을 내기 위해 만든 AI 생성 콘텐츠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기 키워드가 포함이 됐지만 별다른 의미가 없는 글을 대량 생산하면서 검색의 질이 떨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구글에서도 지금 AI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죠. 상단에 노출되는 글들이 별로 영양가가 없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챗GPT를 잡겠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블로그 생성을 통해 월 100만원, 최대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한다.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챗GPT를 활용해 만든 자동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글을 생성해내는 방식이다. 한 업체는 여행, 건강, 경제, 라이프 스타일 등 카테고리 설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블로그 글을 만들고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이 업체는 구글 포털 등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고품질의 글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프롬프트라고 했다. 그러나 구글의 대응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결국은 또 소비자들만 문제죠. 블로그로 글을 열심히 쓰려는 사람을 자꾸 외면하고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는 사회도 문제다.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AI가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 글쓰기의 영역에서 100% 자동화로 기계로 글을 쓴다 하면은 사람들이 과연 그 퀄리티에 만족을 할 것인가? 글의 영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오는 게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 같은 경우는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고정된 그 옛날부터 변하지 않는 지식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여행 같은 경우는 절대로 AI가 따라잡을 수 없다. 결국은 경험이기 때문에 경제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도 본인의 경험을 접목시켜서 쓰면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이 읽어봐주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자동 글쓰기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대표적인 게 리튼이죠, 리튼.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팀에 여직원이 쓰고 있는 가제트 AI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좀 편하기는 해요. 주제 설치 제목부터 해서 글쓰기 서론, 본론, 결론 다 각 구분별로 나눠주고 원하는 주제별로 설정을 하면은 그게 다 쓸 수 있어요.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도 몇 번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발전을 했구나 한번 제가 체크는 해봤어요. 그렇게 글 생성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실제로 써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긴 하다. 그래서 네이버에는 충분히 먹힐 것 같고 구글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글은 우리가 무조건 목표가 돈이잖아요. 달러이기 때문에 내 블로그 지수가 페널티를 먹으면은 어떤 글을 써도 나중에 상위 노출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꼭 감안하시고 아주 잠깐 참고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저는 아예 참고도 안 합니다. 이제 차라리 정확한 사전이나 지식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접목시켜서 컨텐츠를 재생산해야지 그대로 보고 뺏겼으면 안 된다. 그게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건 없어요. 글 쓰는 것도 앉아서 그냥 편하게 글 쓰는 것 같고 돈이 쉽게 들어오는 것 같죠. 아닙니다. 편하게 돈 벌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노가다입니다. 디지털 노마다 아니에요. 디지털 노가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글을 써보고 본인의 글쓰기 실력도 높이면서 컨텐츠를 재생산해야 된다. 이걸 꼭 염두를 해두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너무 많이 지났다. 이거 인코딩이 되나 모르겠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근합시다.